안녕하십니까, 몬틀란TV입니다. 이준석이가 국민의힘을 탈당을 했습니다. 얼마 전과 마찬가지로 몇 달 전에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자리면 굉장한 자리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런 자리를 자기가 제안을 받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사실일까? 우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약간의 한계는 있는데, 그러나 추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 얼마 전에 의해서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제안을 받기는 받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일단 드는데, 이 자신한테 제안한 사람이 이준석이가 잘 표현한 친윤계다 하면 아마 벌써 밝혔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심의 눈초리로 이준석의 이런 발언을 지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친윤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선 뜻하는 겁니다. 나머지 인물 중에서 누구한테 받았을 텐데, 이게 지금 보면 자기가 책임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자리를 제안받았다. 그럼 당연하죠. 이런 총괄선대위원장이란 이런 자리를 제안할 정도면 책임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이게 아무나 이런 자리를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런 걸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당대표 김기현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면 당대표랑 아주 가까운 측근을 통해서 제안받았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김기현과 이준석은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관계입니다. 얼마 전에 그 김기현이 당대표직을 이제 전격 사퇴하고 여기 대해서 당내에서 여러 가지 비판 나올 때, 자, 이준석이가 그때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왜 김기현 대표를 비난하느냐? 막 이래가면서 김기현을 두둔하는, 그러면서 김기현을 비난하는 당내 목소리를 또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를 봐도 바로 이들 사이가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고, 또 이제 김기현이 그 사퇴를 하는 그 와중에 몇 시간 전에 이준석을 만났다는 이 사실, 이것만 봐도 이들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당대표밖에 없는 것이죠. 이거는 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당대표에 누가 이걸 제안을 합니까? 그리고 이들 사이가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걸 봤을 때 김기현이 직접 제안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기현이 당의 대표가 된 거는 뭡니까? 친윤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지원을 받아서 당대표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뒤로 하는 행동은 보니까 이준석과 내통을 한 거다, 이게 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왜 김기현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제 여기도 이제 당 대표가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욕심이 생긴 걸로도 보고, 그동안 이제 당 대표직을 물러나라, 이런 압력을 굉장히 세게 받았죠. 그래서 그런 거에도 좀 대비도 하고, 그 다음에 과거에 보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준석이가 몇 번씩 가출하고 할 때마다, 자, 김기현 당시 이제 원내대표였는데 중재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내가 이준석이랑 관계도 좋고 하니까 이준석을 다시 이렇게 끌어들이는데, 뭐 그냥 끌어들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무슨 총괄선대위원장, 우파 지지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보면 황당한 제안이죠.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 빨리 지금 저 당에서 내쫓기를 바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인데, 지금 이 김기현은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그 개인적인 이해 타산,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이준석이가 20대에 나름대로 영향력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인물을 갖다 내가 딱 잡아가지고 다시 당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게끔 내가 했다.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당에서 자신의 어떤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그러면서 뭐 결국은 이준석과도 뭔가 지분을 나눠야 되겠죠. 권력의 지분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에게도 권력의 일부를 나눠주고 당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가져가고 자신을 흔드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압력에도 이렇게 해서 저항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생각으로 해서 지금 이준석과 그동안 그 내통을 했던 것이 아닌가, 충분히 이렇게 의심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하여튼 김기현이 사퇴하기 직전에 바로 이준석을 만났던 그런 부분들, 결국은 거기서 만나가지고 이준석이 사퇴하지 말고 이런 총괄선대위원장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해라 라고 아마 다시 한번 제안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이준석이가 막 잠깐 고민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당에서 자, 김기현이 이게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장제원이 또 전격적으로 사퇴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김기현이 사퇴 압력을 받고, 그리고 결국은 갑자기 그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고 나갔는데, 바로 그 직전에 이준석이 보인 행동은 뭡니까? 부랴부랴 또 김기현을 만난 것 아닙니까? 이 김기현이 나가면은 이 국민의힘 내에서 자기가 지금 이제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뭐 탈당한다 그러고, 사실은 그 구체적으로 어떤 탈당이나
신당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었죠. 그런 게 바로 김기현과 어떤 내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충분히 의심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막 장제원이 나가고 당내에서 이 김기현에 대해서 사퇴 압력이 막 거세게 일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이제 불안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던 이준석으로선. 그래서 부랴부랴 만났던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서 김기현으로부터 신당 같은 거 하지 말고 뭐 이런 총괄 선대위원장 등등 해서 앞으로 총선을 같이 끌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나고 나서 그 뒤로 몇 시간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용산 대통령실과 얘기가 좀 있었죠. 일부 언론들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근데 보니까 이준석이가 또 김기현을 만난 사실을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하는 바람에 더 그것이 촉발됐다고 보는데, 뭐 대통령은 이제 해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시간상으로 보면 그 유튜브에 나와서 이준석이 했던 발언을 그것이 이제 직접 영향이 됐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결시키는 좀 빠듯합니다,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장제원까지 물러나는데 김기현이 물러나지 않고 뭐 계속 이뇨한 혁신위원회에서도 혁신 이런 것들 자기 희생 이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답변을 안 하고 있고, 뭐 김기현에 대해서 솔선수범을 해라 이런 그 압력 같은 거 이런 게 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가버렸는데, 김기현이 나가버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그 소위 말하는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도 이제 날아가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게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준석이도 약간의 그 김기현의 제안에 대해서 뭐 고민을 했었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이 지금 탈당 기자회견하면서 이준석이가 다시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는 이런 것 때문에 김기현이 사퇴 직전에 이준석 만나고 해가지고 불거졌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지금 상기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대해서 김기현 전 대표가 입장을 좀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데, 자, 입장을 밝히질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혹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국민의힘 내에서 불신과 의혹이 좀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공천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분명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쾌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침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다면 이게 뭔가 지금 어떤 내통 내지 야합 내지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대표 자리에 어떻게 보면 밀어줬던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이 대통령실에 어떻게 보면 뒤통수 치는 배반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가 해온 행동이 뭡니까?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향해서 그리고 분탕질하는 이런 발언을 해오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서 그런 아주 못된 버르장머리 없는 이런 행동을 해오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비난조 이런 발언들을 쭉 해왔습니다. 해당 행위를 해왔는데, 이런 자리를 갖다 뭐 자신과는 뭐 친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신의 당내에서 이거 입지가 흔들리니까 이준석을 끌어들여가지고 눈속임을 하고 지지자들 국민들 눈속임하고 자신의 당내 어떤 권력을 계속 가져가고, 그 과정에서 이준석에게도 지분을 논아주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공천 이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김기현이 분명하게 해명을 하지 못하면 아마 공천 받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됐습니다.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기현이 보이고 있는 이런 행동들, 누구보다도 당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신의 그 기존의 지역구에 계속 나오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그 부분도 더욱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사실 그 이뇨한 혁신이가 여러 가지 제안을 한 바가 있죠. 그 중에 여러 가지 제안했지만 딱 한 가지 달랑 받은 게 뭡니까? 이준석이라든지 홍준표 이들이 어떤 징계받은 이 부분을 좀 풀어줘라, 사면을 해라. 요거는 잽싸게 받았어요, 김기현이.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중진들 뭐 불출마라든지 험지 출마라든지 김기현을 포함해서 친윤계, 핵심계,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이제 물 좋은 그런 곳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뭐 험지 출마, 불출마 이런 요구는 일체 귀담아 듣지 않고 계속 그래왔죠. 근데 다만 하나 받아들이는 건 바로 이준석이 징계 요거 풀어줘라. 요거는 아직 칼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역시 이 김기현이 상당히 좀 수상하다. 나태용을 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이 그때도 잃었고, 오늘 또 다시 이준석이가 하필이면 이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면서 자기한테 그 자리를 제안한 사람이 누군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요거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은 당대표밖에 사실 없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라고 얘기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건 김건희일 수밖에 없다. 이런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이준석은 잡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좀 국민의 대다수는 말이죠. 이준석이가 완전 해당 행위하고 있다. 빨리 이걸 잘라내야 된다. 고름이 살이 안 된다. 이 전반적인 그것이 이제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생각인데 정반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결국은 뭐 공천에서도 김기현 씨가 자기 욕심대로 하기는 어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 고름이 살이 안 된다는 걸 다시 보여주는 오늘 그 이준석의 이런 행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